김순옥님, 나 자신감이 없어진다라는 거요. 그러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람은 습관이 든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이야기는 아시죠? 이 습관 얘기를 왜 꺼내냐면 투자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손절도 습관이고 익절도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손해를 보는 것도 습관이고, 예, 이익을 보는 것도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익을 보는 습관을 길러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얼른 팔아서 이익을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김순옥님,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자꾸 성공을 해보면 돼요. 성취감을 가져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정말 사소한 것부터.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 지키기, 예를 들어서 나와의 약속 지키기, 또는 뭔가 작은 것을 완성해 보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작은 기쁨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죠. 근데 사람이 자신감을 잃는 이유가 뭐냐면 실패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니까 난 안 될 거야 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점 떨어지는 건데요. 너무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한 계단부터, 이런 것에 적합한 속담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일청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이제 숙성이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냥 묵묵히 하다가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 결과물을 이제 옆에서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맛있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좀 칭찬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주변에 나눠주니까 다들 반가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셨어요? 고마워요 하고 먹었는데 그 다음날 만나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나도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점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김순옥님, 자신감을 가지려면 작은 것부터 성공하는 습관을 키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공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답변이 됐나요? 이건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떡겨울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며칠 지났는데 정신적으로는 이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볼게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자, 볼게요. 첫 번째 카드. 컵 5번 정방향. 컵 5번은 배신, 배반, 미련, 후회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호떡겨울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는데 일단은 배신이라든지 약간의 미련 이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약간의 미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카드, 어떤 연락이 다시 와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심판카드가 나왔으니 소식을 듣다, 연락을 듣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연락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왕카드 3번 역방향, 3번 여왕카드 역방향 같은 경우에 질투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결론은 호떡겨울님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리되지 못한 것, 아직 마음에 대한 정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연락이 오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연결이 됐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고요. 심판카드는 보시면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밑에 있는 시체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두 분이 연결됐다, 이어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뭔가 연락이 한 번 더 오면 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호떡겨울님 그냥 헤어진 김에 정리를 해버리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답변 됐을까요?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괜찮냐고요?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 같이 일하자고 하는데 괜찮은가? 세, 자, 손, 응이는 사, 관 서로가 마음이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미, 문이 동해서 자, 손으로 갖고 세를 극합니다. 같이 하게 될 경우에 손지영님이 이득 볼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임진날인데요. 글쎄요,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손지영님, 지금 친한 동생이 하자고 하는 거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나왔거든요. 생각이 서로 다르니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선착순으로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올려서 다시 물어보실 거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55분 12월 7일 남자이고 양력이겠죠? 향기커피님 양력이죠. 남자이시고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취업을 하겠다고요. 21살이네요. 웬만하면 그냥 다니시는 건 어떨까요? 웬만하면 자녀분인데 자녀분이 직접 들어서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게 전달을 하게 되면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사주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월에 기해일주 임수사령 그랬어요. 정제사령인데요. 정제는 안정적인 기반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월 그랬기 때문에 편제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편제격이 상관이 투관되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다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크게 잘 될 게 있을까라는 상상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근면 성실하게 생활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제입니다. 운이 20세부터 상관이 운에서 왔죠. 마음이 들뜨기 시작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올해 마음이 더 들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런 때 남자들 군대를 가면 사람이 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이 상관운이 오면 군대를 잘 가요. 군대를 가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호기심도 충족시켜보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고생을 해보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했으니 군대를 가라고 하시고요. 자퇴를 하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제다한데 제다 신약이 인성이 용신이 됐고 겁재를 신으로 썼다라는 것은 인성 용신 그러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제다 신약의 인성 용신이에요. 그래서 늘 후회를 하기가 쉽습니다. 공부하자니 돈 벌어야겠고 돈 벌자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허송세월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제다 신약의 인성용신인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하는 말은 늘 그래요. 공부는 때가 있다. 어려서 공부하고 나이 들어서 돈 벌어라.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돈 벌 때는 돈 버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 공부하고 나이 들어서 돈 벌려고 노력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운이 20세부터 25세까지 상관이라고 하는 격을 생하는 운이 들어왔잖아요. 이러면 사실 남의 말 안 듣거든요. 격생하는 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변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만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격을 계속 생한다는 것은 차라리 장사를 하려면 크게 해가지고 무역업을 하거나 외국과 관련되는 일을 하거나 그래서 일을 굉장히 크게 벌려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다가 말 가능성이 높으니까 휴학한 김에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와서 자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대 갈 수 있으신 분이라면 군대를 보내세요. 일해라, 자퇴해라 이러지 마시고요. 휴학을 하셨으니까. 답변 됐을까요? 금전적인 상황이 언제 해결될까? 상황이 좀 그렇군요. 자, 새해 인, 손이 붙었습니다.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 관에 오, 재가 복신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벌면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신, 문이동에서 해, 형으로 갔습니다. 문이동에서 손을 극하고 있으니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펼칠 만한 공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언제쯤 하고 물으셨으니 2022년 정도 가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주로는 인월의 신축일주, 신미일주 그랬습니다. 정제격인데요. 정제격이 식상이라고 하는, 상관이라고 하는 수가 없어요. 임수가 있었으면 이 사주가 요령과 수단, 어떤 일에 대한 타이밍, 적절한 거리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임기응변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주에서 수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 사주는 요령과 수단 그리고 낯선 일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정제격이 겁재를 옆에 두고 있죠. 돈 벌면 나갈 곳이 먼저 생겨요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겁재는 형제,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시간이 마침 병신시 그래서 정관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격의 정관용신 그랬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남들과 다른 특화된 자격을 취득을 한다거나 남들과 경쟁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옵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살기가 편해지는 건데요. 그런 것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은 미래에 가 있으나 현실은 나를 이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올해, 내년 하면서 이 팔자가 좀 힘든 상황을 계속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고생을 하신다면 2022년부터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수성가, 열심히 살아야 성과가 나는 사람 이렇게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인님, 남들과 다른 특화된 자격 또는 남들과 경쟁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을 익히기를 권장드립니다. 답변 됐을까요?